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예, 이론 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송배전 선로에서 내부 이상 전압에 속하지 않은 것은 1번 개폐 이상 전압, 그 다음에 3번 사고 시의 과도 이상 전압, 4번 개통 조작과 고장 시의 지속 이상 전압은 모두 내부 이상 전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유도례에 의한 이상 전압은 외부입니다. 그리고 이 보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내부 이상 전압에 속하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유도례에 의한 이상 전압입니다. 2번 차단기의 개폐에 의한 이상 전압은 대부분 송전선 대지 전압의 몇 배 정도가 최고인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비접지식 선로에서 그 지락사고 시 이상 전압의 상승이 4배에서 6배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폐에 의한 이상 전압은 수치를 정한다면은 4배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는 1번이고 우리가 비접지식 선로에서 지락사고 시의 대지전압 상승과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초고압력 차단기의 개폐 제한기는 이상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폐 제한기를 설치한다라고 했고, 4번 이상전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송전선의 개폐 조작에 따른 과도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이상전압을 개폐 서지라 하고요. 2번 충격파를 서지라 부르기도 하며 극히 짧은 시간에 파고값에 도달하고 극히 짧은 시간에 소멸합니다.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가 되죠. 3번 일반적으로 선로에 차단기를 투입할 때가 개방할 때보다 더 높은 이상전압을 발생한다? 아니죠. 개방할 때가 투입할 때보다 더 높은 이상전압을 발생합니다. 우리가 부하할 때보다는 무부하, 폐로보다는 괴로울 때 더 높은 이상전압을 발생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 4번 충격파는 보통 파고각과 파도 길이와 파미 길이로 나타낸다. 또 맞습니다. 5번 다음 중 송전선로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무부하를 괴로워할 경우. 답은 2번이고요. 6번 다음에 충격파형은 직경내에 의한 파형이다. 여기서 TF와 TT는 뭔가? TF는 뭐다? 프론트 웨이브입니다. 파의 두장. 그 다음에 T는 뭐다? 테일 웨이브, 꼬리입니다. 파 미장이에요. 그래서 TF는 파도 길이, TT는 파미 길이가 되고 답은 4번입니다. 7번 뇌서지와 개폐서지의 파도장과 파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예요? 파도장과 파미장 모두 다르죠. 뇌서지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 그 다음에 개폐서지는 250 곱하기 2500 마이크로세컨입니다. 그래서 파도장과 파미장이 모두 다르고 뇌서지가 짧고 개폐서지가 깁니다. 7번에는 3번. 8번 파동 임피던스 Z1은 500옴, Z2는 300옴의 두 무손실 선로 사이에 그림같이 저항 R을 접속했다. 제1선로에서 구형파가 진행해 왔을 때 무반사로 하기 위한 R의 값이 얼마냐? 우리가 무반사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것에 Z1과 Z2인데요. 지금 이 부분의 임피던스하고 이 부분의 임피던스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반사가 되기 위해서는 Z1과 R 플러스 Z2가 같아야 되는 조건. 따라서 얼마? 얘가 300이고요. 얘가 500이고 얘가 300이니까 R은 200이 되어야 됩니다. 200. 9번도 유사하게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무반사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B 지점에서 무반사. 그러면 Z1의 값과 Z2, Z3의 병렬이죠. 병렬 연결일 때의 임피던스 값이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Z2, Z3 부분에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보세요. Z2, Z3의 병렬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어드미턴스 분의 1이 되고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값이 Z1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 분의 1이 Z1이니까 어떻게? Z1분의 1을 얘를 분해하니까 얼마?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9번에는 4번입니다. 이 문제 그림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출제되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답을 외우셔도 무방했을 겁니다. 무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대입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공식 기억하시면 뭐 숫자로 나오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9번에 4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10번입니다. 10번. 서지파가 파동 임피던스 Z1의 선로 쪽에서 파동 임피던스 Z2의 선로 쪽으로 진행할 때 반사 개수는 우리가 이렇게 Z1과 Z2가 있을 때 이 Z2 기준입니다. 보세요. 반사 개수 베타는 Z1 플러스 Z2분의 Z2 마이너스 Z1이고 투가 개수 뭐 알파라고 했을 때 얘는 Z1 플러스 Z2분의 얼마? 2배의 Z2가 됩니다. 반사 개수는 따라서 답은 1번이요. Z1 플러스 Z2분의 Z2 마이너스 Z1이 되고 11번 파동 임피던스 Z1이 400옴이고요. 여기에서 얘가 400입니다. 11번인데 10번 그림 그대로 이용하면 400이고 Z2가 50입니다. 50일 때 이원이 80kV인 전압파 들어왔다면 접속점에서 이 접속점에서 투과파는 얼마냐? 투과파 2투라고 할게요. 2투는 투과 개수 Z1 플러스 Z2분의 2배 Z2 곱하기 입력 전압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얼마요? 400 플러스 50분의 2 곱하기 50 곱하기 2원 80 450분의 100 곱하기 80 하니까 답은 17.8입니다. 17.8kV가 됩니다. 11번에는 1번이고요. 12번입니다.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이상전압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전압은 개폐서지, 뇌서지 모두 포함한 거예요. 피레기는 직경내, 가공지선도 직경내고요. 서지 흡수기는 개폐서지가 되죠. 그래서 방전코일입니다. 방전코일 뭐예요? 역률 계산할 때 전력용 콘덴서에서 지금 방전코일 잔류전압을 방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 방전코일이고요. 이것은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장치하고는 가장 거리가 멉니다. 답은 3번이고요. 13번 피레기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이 뭐다? 피레기는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이것을 땅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상전압 내습했을 때 방전에 의해서, 이 방전이라는 것은 땅으로 방전한다는 겁니다. 기류를 차단하는 거. 답은 2번. 14번 피레기의 구조는 우리가 피레기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다? 직렬갭과 특성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직렬갭이 없는 갭네스형 피레기가 나오지만 사용되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보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 하면은 특성 요소와 직렬갭이고요. 15번 피레기 구조에서 전자기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뭐다? 쉴드링입니다. 쉴드링은 다른 역할도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전자기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쉴드링이 되고요. 16번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란 16번 피레기의 제한전압은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피레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상전압을 방전하고 있을 때 여기에 걸리는 단자전압을 제한전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레기 동작 중이라는 얘기가 방전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방전 중일 때, 동작 중일 때 단자전압, 여기에 걸리는 단자전압의 파고치가 된다. 답은 1번. 2번 피레기의 전격전압과 제한전압은 다르죠.
3번 송뇨에 차단이 되는 최고의 교류 전압은 전격 전압을 얘기하고, 4번 상용 주파수의 방전 개시 전압은 말 그대로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입니다. 16번은 1번. 17번 피뢰기의 전격 전압. 우리가 제한 전압이란 것은 피뢰기가 동작하고 있을 때의 전압을 제한 전압이라고 하고요. 전격 전압은 평소에 피뢰기에 인가할 수 있는 전압, 평소에 피뢰기에 인가하는 전압, 평소의 전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송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 허용 교류 전압이나 피뢰기 양단자 간에 인가할 수 있는 상용 주파수의 최대 전압 시력값,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죠. 송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압이고요. 전격 전압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용 주파 허용 전압이라고 그래요. 상용 주파보다 60Hz의 주파수에 허용하는 전압. 그래서 뭐 상용 주파 허용 단자전압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격 전압이고 실기에서도 전격 전압 무음과 스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18번 유효 잡지 계통에서 피뢰기의 전격 전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피뢰기는 선로 하고요. 지금 여기가 대지입니다. 대지. 접지를 하기 때문에 대지입니다. 그래서 피뢰기에 걸리는 전압은 대지 전압이요. 대지 전압. 그래서 대지 전압 중에서도 어떨 때 가장 빈번한 사고가 지락 사고죠. 그래서 피뢰기의 전격 전압을 결정하는 공식이 알파 베타의 VM인데, 이 VM이 뭐냐면 계통의 최고 대지 전압입니다. 계통 최고 대지 전압이고, 그래서 전격 전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선 지락 고장시 대지 전압입니다. 건전상 고장나지 않은 상의 대지 전이가 이 전격 전압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전격 전압 V가 알파 베타 VM인데, 필기에서는 나온 적이 거의 없었고요.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개수입니다. 알파 같은 경우는 보통 접지 개수, 당연히 시험에 나온다면 주어줄 것이고, 베타 같은 경우는 여유 개수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는 1.15를 적용하는데 여유 개수고, VM이 뭐냐면 계통 최대 대지 전압입니다. 네. 그러니까 18번에 중요한 요소 하면 대지전이, 전격 전압을 구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대지전이에서 답은 4번입니다. 19번 피뢰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피뢰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충격이죠. 충격이면은 의미 자체가 가장 큰 값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치입니다. 충격파의 최대치. 충격이니까 가장 악조건, 안 좋은 상황의 전압이에요. 최대치입니다. 19번에 3번. 20번 우리나라 22.9kV 배전솔로에 적용되는 피뢰기의 공증 방전 연료는 1000A, 5000A, 2500A 있었는데, 그 중에서 22.9kV 배전솔로에는 가장 작은 2500A가 적용됩니다. 해설에 있는 수치 지역을 해주시고요. 20번에 2번. 21번 피뢰기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2번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을수록 좋아요. 3번 방전 내량이 작으면서 방전 내량, 방전 용량은 커야 되죠. 제한 전압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4번 송류 차단 능력이 충분할 것은 맞고요. 22번 다음 중 뇌해 방지와 관계가 없는 것은, 요게 우리가 앞에서 12번 문제 있죠. 12번 문제와 좀 헷갈리는 분이 계신데, 12번 이상 전압이기 때문에 뇌서지, 개폐서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요. 22번은 뇌해 방지입니다. 그래서 개폐서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서지 흡수기가 있다, 그러면 서지 흡수기도 뇌해 방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뇌해 방지와 관계없는 것,
1번 댐퍼. 댐퍼는 뭐다? 1장에서 했었죠. 진동 방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소호각, 애자련을 뇌회로부터 보호하는 것. 가공지선과 매설지선 모두 뇌회 방지와 관계 있습니다. 22번 1번. 23번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가공지선은 일단 뭐 직경내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장애로부터 보호하는 뭐 차폐선 이런 역할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전압 강화의 방지. 전압 강화를 방지하려면은 뭐 저항 X나 R 값, R이나 X 값의 선로 정수 그러니까 선로 정수 L 값이죠. 그래서 이러한 저항이나 L 값을 감소하거나 혹은 역류를 좋게 하면은 전압 강화가 되지만, 가공지선하고 전압 강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이고요. 직경내에 대한 차폐, 유도에 대한 정렬 차폐, 통신선에 대한 전자유도 장애 경감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24번이에요. 통전선의 내격에 대한 차폐 등으로 가선하는 가공지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차폐각은 보통 15에서 30도 정도로 하고 있다. 15에서 30도가 아니라 보통 45도 정도입니다. 너무 작게 할수록 좋지만, 작게 할수록 좋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45도 정도로 하고요. 차폐각이 클수록 벼락에 대한 차폐 효과가 있다.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을수록 좋다. 3번 가공지선을 두 선으로 하면 차폐각이 적어진다. 맞죠? 이것이 맞죠? 24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공지선이고 전력선입니다. 그러면 각도가 어떻게 돼요? 요것이 세타죠. 요것이 세타입니다. 근데 두 선으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러면 각도가 어떻게 돼요? 요게 세타, 요게 세타. 예.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제가 그림을 뭐 잘 못 그렸는데 각도가 얘가 더 크고요, 얘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두 선으로 하니까 각도가 더 작아져요. 그래서 더 좋은 겁니다. 이 선으로 하면 차폐각이 더 적어져서 좋습니다. 3번 가공지선으로 연동선보다는, 연동선 물은 구리선이죠. 보다는 ACSR입니다.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24번은 3번이고요. 25번 유도에 대한 차폐에서 가공지선이 있을 경우 전선상에 유기되는 전하를 Q1, 가공지선이 없을 때 유기되는 전하를 Q0로 하면 가공지선의 보호율은 없을 때보다 있을 때입니다. 공식하면 Q0분의 Q1 해서 답은 2번이고, 26번은 이제 매설지선 관련 문제죠. 송전선로에서 역섬락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역섬락 방지는 매설지선인데, 매설지선이 뭐예요? 탑각 접지점을 작게 하는 목적으로 매설지선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역섬락 방지는 매설지선인데, 매설지선이 어떻게 탑각 접지점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27번 송전계통의 절연 협조에 있어서 절연 레벨을 가장 낮게 잡고 있는 것보다 피변기 결선. 예. 27번 외워주세요. 피변기 결선입니다. 피변기 결선. 혹은 기기 부싱과 결합콘에서 이 부분에 차단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피변기 결선 혹은 피변 차선. 예. 반복하시다 보면 외워지실 겁니다. 피변기 결선 혹은 피변 차선. 그래서 가장 낮게 잡고 있는 것은 피레기입니다. 피레기. 예. 1번. 28번에요. 3, 4, 5km 송전계통의 절연 협조에서 충격 절연 내력의 크기 순으로 적합한 것은 피변 차선입니다. 여기서 선이 뭐냐면 선로외자죠. 차단기 선로외자에서 피변 차선. 답은 1번이에요. 피변 차선. 29번 계통의 기기 절연을 표준화하고 통일된 절연 체계를 구성하는 목적으로 절연 계급을 설정하고 있다. 이 절연 계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절연 계급 자체를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 그러죠. BIL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 되고요.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절연 계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 충격 절연 강도. 30번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개통 설계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한다. 합리적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기들 간에 절연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경제적 이런 말이 나오면 절연 협조, 절연 계급에 해당하는 내용 자체는 BIL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정리해 주시고요. 30번에는 4번입니다. 31번 보호계정기의 기본 기능이 아닌 것은, 보호계정기는 확실히 동작하고 선택성, 우리가 선택 지락 계전기, 그 다음에 선택 단락 계전기, 선택 들어가죠. 요런 것들 의미하고, 유동성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이것이 계전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유동성이 답이고요. 신속성, 빨리 동작해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32번 전압이 정정값, 정정이라는 것은 세팅, 설정입니다. 설정값 이하로 되었을 때 전압이 설정값 이하, 그러면 부족 전압입니다. 부족 전압 계전기 UVR 언더볼테이지 릴레이입니다. 33번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다. 동작 전류가 크면 위험하니까 빨리 동작해야 된다. 전류와 시간이 반비례합니다. 반환시 계전기. 답은 1번이고요. 34번 정정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이까지 한다면 과전류 계전기 같은데, 동작 전류 크기와 관계없이 항시 정해진 시간에서 정한시간에서 정한시 계전기죠. 답은 2번. 35번 반환시성 과전류 계전기 전류시간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반환시 동작 전류가 크면은 위험하니까 빨리 동작하고, 시간이 짧고 T가 작고 전류가 작으면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시간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전기 동작 시간은 반환시성이니까 전류값의 크기와 반비례한다. 답은 3번이고요. 36번 과전류 계전기는 그 용도에 따라 적절한 동작 시한이 있는 것을 선정하여 하는 바. 그림에서 반환시는 어떻게 반비례하는 이러한 그림이죠. 답은 4번입니다. 4번이고요. 3번은 정한시성이나 순환시로 볼 수가 있고, 2번은 반환시성, 정한시성이고, 1번은 우리가 해당 내용이 없죠. 36번에는 4번입니다. 37번 송전선로의 단락보호 계전 방식이 아닌 것은, 단락보호, 단락이 되면 첫 번째 특징이 뭐다? 과전류가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락보호니까 과전류 계전 방식 맞고, 단락보호니까 방향 단락, 그 다음에 단락보호에 거리 계전 방식이 있었죠. 근데 단락보호에서 전압은 부족전압 계전 방식이었지 과전압 계전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과전압 계전 방식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기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과전압 계전 방식입니다. 37번에는 4번이에요. 4번. 38번 문제 봅니다.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 이상의 단락전류가 흘렀다. 방향이니까 다이렉셔널에서 D고요. 일정한 크기 이상의 단락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한다. 그러면 큰 과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OCR, 과전류 계전기에서 여기에서는 DOCR입니다. 이런 부분에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약어를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방향이니까 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OCR이 됩니다. DOCR이고요. 39번 거리 계전기 종류가 아닌 것은, 거리 계전기는 임피던스형 계전기라 그랬죠. 임피던스형에는 옴형, 리액턴스형, 모형, 그 다음에 오프셋 모형, 이런 거, 옴형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정전 용량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9번에는 4번. 40번. 동일 모선에 2개 이상의 급전선을 가진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사고에 대한 보호입니다. 우리가 지락사고에 대한 보호니까 G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접지 계통. 비접지 계통에서는 제가 우리 저항접지도 포함해서 직접 접지 빼고요. 그러니까 지락 전류가 큰 것은 직접 접지고 그 외를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 접지와 비접지도 똑같이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SGR과 DGR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SGR과 DGR. 그리고 2개 이상이니까, 모선이 2개 이상이니까 2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 2개 이상이면 선택합니다. 그래서 SGR이 되는 거죠. SGR. 2개 이상이면 선택.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1번 OCR은 과전류 계전기고요. 3번, 2번 OVR은 과전압 계전기. 4번은 DFR은 디프런트 릴레이에서 차동 계전기. 차가 발생하면 동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40번에는 답이 3번 SGR. 41번 송배전 선로에서 선택지락 계전기 SGR입니다. 선택지락 계전기 나왔다. 어떻게? 2회선 이상입니다. 선택하기 때문에 단일회선이 아니고 2회선 이상이고 G죠. 지락사고, 접지사고입니다. 그래서 다회선에서 선택할 수 있으려면 다회선, 2회선 이상 다회선에서 접지 고장 회선에 선택이 돼서 답은 1번이고요. 42번 삼상 결선 변압기. 삼상결선 변압기의 단상 운전에 의한 소선 방지 목적. 단상 운전이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뭐다? 결상 계전기다라고 했죠. 답은 2번. 43번 통전선 보호에 있어서 교류 표시선 방식이 표시선 계전 방식 팔럿입니다. 팔럿 와이어 릴레이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표시선 계전 방식 3개 있었죠. 전압 반향, 전압에 반대하는 방식, 전압 반향, 방향 비교, 전류 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것 4번이네요. 전압 반향 방식이 되고. 4번 전원의 양단에 있는 방사상선로입니다. 방사상선로의 단락보호입니다. 전원의 양단에 있는 방사상에서 방 2죠. 예. 양단이 있으니까 방 2요. 뭐다? 방이 방단과 해서 방사상선로에서 전원이 양단에 있을 때는 방향 단락 계전기와 과전류 계전기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44번에는 2번이고요. 45번 다음 중 환상선로의 단락보호에 사용되는 계전 방식은 뭐요? 환상선로에서 이런 뭐요? 그대로 방단입니다. 방단. 환상선로에서 전원이 한 군데 있을 때는 방단. 그 다음에 황선로에서 전원이 2군데 이상일 때는 방거. 방향 거리 계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45번에 방향 단락이나 방향 거리 중에서 보시면 답은 2번이죠. 방향 거리 계전 방식이 됩니다. 46번 위상 비교 반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위상 비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위상이라 하면은 전류의 위상을 비교해요. 전류가 전기에서는 기준입니다. 제가 회로 이론에서 교류 직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직류가 뭐요? 다이렉션 커런트입니다. 다이렉트 커런트입니다. 교류는 엘터네이트 커런트입니다. 커런트 교류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서도 위상을 비교하는데 뭘 위상을 비교하느냐? 무엇을 위상 비교하느냐? 전류입니다. 전류. 그래서 1단에서 유입하는 전류와 타단에서 유출하는 전류의 위상각을 비교한다. 답은 2번.
47번 다음은 모선 보호형 계정으로 사용하면 가장 유리한 것은 모선 보호형은 뭐다? 전압 차동 전류 차동이요. 그래서 차동 계정기. 전압 차동 전류 차동에 의한 차동 계정기. 그다음에 방향거리 위상 비교가 있습니다. 47번에는 4번. 48번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 방식이 아닌 것은 전류 차동 방향거리 위상 비교가 있고요. 선택 접지 계전기는 앞에서 했던 SGR입니다. 모선에서는 이런 지락사고가 잘 발생하지 않고 이 접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접지 계전기 SGR이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 방식이 아니고요. 49번 발전기 도는 주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 발전기 변압기 내부 고장은 차동 보호 개전 방식 혹은 비율 차동 개전 방식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50번 변압기 보호 방식에서 차동 개전기는 무엇에 의해서 동작하는가? 우리가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여기 CT를 줘요. CT. 그러면 1차 측의 전류와 2차 측의 전류의 차. 1차 측의 전류와 2차 측의 전류의 차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차 전류의 차로 동작하는 것이 차동 계전기. 말 그대로죠. 차동,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데 앞에서 위상비교처럼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번에는 4번이에요. 네. 뭐 문제가 많았으나 우리가 뭐 보시면 대부분이 암기 위주의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닥치고 암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보시면은 뭐 점수를 올리기에는 좋은 파트이기 때문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